네, 자, 수업합시다. 자, 오늘은 우리 시인 할머니를 만나다 할 겁니다. 자, 만났어. 시인 할머니를 만났어. 이거는 뭘까? 만나서 말하는 거. 어? 인터뷰. 여기서 영어 안 가르쳐 줍니다. 인터뷰 영어고. 만났어. 얼굴 보고 만났어. 대화를 나눠. 담.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눈다. 면담. 알겠지? 자, 면담 누구 만났대? 김초애 시인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안 들어봤어? 약간 그럼 조정래 소설가는 들어봤어? 그 사람 와이프래. 아내분이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시를 어떻게 하냐면 내 중학교 때 좀 웃기긴 한데 중학교 때 암송왕 출신이거든. 시 외울 때 그때 이제 김초애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를 내가 외웠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님에게 아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가족적이고 사랑이 많이 담겨있는 시를 많이 쓰시는 분이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김초애 시인은 2008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큰손자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편지 한 통씩 썼어. 이것도 되게 낭만적이다 이거. 그리고 그 편지를 간직하였다가 손자 중학교 입학 선물로 주었고 그 이듬해 행복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그 사연을 알기 위해서 시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자, 그러면 이 면담하려는 사람은 면담의 목적이 뭐야? 뭐가 궁금해서 김초애 시인을 만나려고 하는 거야? 뭐가 궁금하대? 사연? 응? 사연? 어떤 사연? 초등학교 2학년이던 큰손자에게 매일 편지 써서 중학교 때 입학 선물로 줬고 그걸 또 책으로 펴냈잖아. 행복이라는 책. 그러면 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까지 매일 편지를 썼냐? 그게 궁금하겠지. 그래서 이 사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김초애 시인을 만났습니다. 자, 당연히 목적에 맞게 질문을 해야겠지. 바로 질문 가네. 손자에게 편지를 써서 책으로 줄 생각을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한마디로 편지 왜 썼어? 물어본 거죠. 자, 제가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오빠에게 선물로 받은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을 떠올리며 손자에게 편지 쓸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 독본 또한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50년이 지나도록 책상 위에 놓아두고 제가 지혜를 구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는 오래되어서 표지도 다 떨어지고 종이도 닳아 보기가 어렵게 됐지만 말입니다. 제가 공책을 특별히 맞춘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표지를 가죽으로 하고 내지도 튼튼한 것으로 했습니다. 손자가 오래 두고 읽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죠.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써두었으니 매년 해가 바뀌면 다시 읽도록 해라.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나를 증조할머니라고 부를 자식이 생기거든 입학식 선물로 이 책을 주어라 라고요. 자, 손자에게 편지 쓸 생각 왜 했어? 본인의 일단 경험이 들어가지. 중학교 때 뭘 받았대? 오빠의 선물?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 여기 설명돼 있지? 인생 독본이 뭐냐면 톨스토이는 알지? 많이 들어봤지? 이 사람이 발표한 세계 명언집이래. 그래서 문장 사상서에서 좋은 글들을 추려서 하루에 한 편씩 읽을 수 있도록 월별로 정리했다. 한마디로 그 세상에 모든 모여져 있는 인생 명언들을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 두고두고 읽으면서 지혜를 구하는 책인 거지. 그렇게 하라고 이 책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보면은 얘 또한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책을 읽고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 손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서 뭐 한 거야? 인간으로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본인이 써서 누구에게 줬다? 누구에게 줬어? 손자한테 줬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인생 독본이라는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표지도 다 떨어지고 종이도 닳아서 보기가 어렵게 됐다 했지. 자, 이것 때문에 공책을 뭐 했어, 이 사람은? 특별히 맞췄어. 그래서 표지는 가죽 내지는 튼튼한 것으로. 그래서 두고두고 읽어야 하고 나중에 미래에 누구한테도 줘라? 자식. 그 손자의 자식한테도 주라 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왜 책으로 줄 생각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하면은 나는 톨스토이 인생 독본을 읽고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선생님 집안에서 편지 쓰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편지를 많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안 쓴다. 쓴다고. 집안에서 편지 쓰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는 편지를 자주 쓰는 집안이라는 거지. 자, 조정래 선생님은 한 인터뷰에서 편지가 가정교육의 근본이라는 말을 한 적도 있는데, 편지가 주는 이로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우리 집은 아이들이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생일, 어버이날은 물론이고 새해 덕담도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말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7에서 8%밖에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항상 느끼며 삽니다. 그 음성 언어의 부족함과 한계를 극복해서 자기 마음의 깊은 감정을 표현해내는 것이, 이 마우스가 어디 갔지 근데? 표현해내는 것이 문자 언어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하고 또 가족 간의 정을 더 깊게 해줍니다.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면 자기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해내는 문장 공부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집안에서는 편지 쓰는 게 흔한 일이야. 맞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편지가 가정교육의 근본이라는 말을 한 적도 있대. 그래서 편지가 주는 이로움이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데 왜 편지 계속 쓰는데요? 자, 김초희 시인은 편지가 주는 게 뭐래? 응? 자연스러움? 자, 사실 우리가 말로 하면은 생각이랑 감정을 어느 정도밖에 표현 못해? 7에서 8%밖에 못해. 근데 글은 자기 마음 깊은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 뭘로 표현할 수 있다? 글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그래서 전달할 수 있게 하고 또 가족 간의 정도 깊게 해준다.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서로 전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정도 깊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면은 문장 공부가 된다 라는 거. 편지가 주는 거는 감정 표현 잘할 수 있고 문장 공부도 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손자에게 편지 써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왜 편지 쓰게 됐냐? 두 번째, 편지가 주는 이로움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래서 편지 써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첫째는 독서에 관해서입니다. 평생 책을 손에서 놓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둘째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과 인색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셋째,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 아이의 사고가 관념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는 것 같아 넷째로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섯째는 역사 인식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역사를 망각하면 이 나라의 장래가 위험해지니까 역사의 중요성에 관해서 썼습니다. 자, 이 편지에 주된 내용이 이제 들어가겠지. 강조하고 싶었던 거 첫 번째 뭐야? 책 계속 읽어라. 평생 놓지 마라.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중요성. 여기서는 손해보고 사는 게 행복한 삶이다. 한마디로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맞지? 타인을 생각함으로써,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게 행복한 삶이다. 이런 얘기인 거지. 마찬가지 인색하지 말라. 되게 어떤 일을 하는데 짜게 쓰지 말라고, 아끼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돈 아끼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든 뭐든 아끼지 말라고, 박하게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쓰니까 사고가 되게 관념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건강 지키는 구체적으로, 너무 생각적으로만 가니까 구체적인 방법, 건강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역사인식 심어주려고 했다. 역사 잊으면 장래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내용들이었다. 그럼 당연히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지? 그 다음에 손자 사랑이 대단하시군요. 선생님께 손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자식에 대한 사랑과 손자에 대한 사랑이 조금은 다른 모양입니다. 사랑은 똑같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이 교육을 전제로 한 이성과 감성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손자에 대한 사랑은 조건 없이 감성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손자 사랑이 자식 사랑보다 그 농도와 밀도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삶의 황혼에 이른 노인들의 본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노인들에게 손자라는 존재는 하늘이 준 마지막 삶의 선물입니다. 자, 손자는 어떤 존재냐 물어봤어. 그러면서 누구랑 비교했어? 자식. 자식과 손자를 비교했어. 사실 자식은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게 교육까지 해줘야 되는 존재잖아. 맞지? 근데 손자는 누가 교육하면 돼? 자기 자식. 본인 자식이 본인 자식한테, 이거 좀 말이 웃긴데, 할머니가 있으면은 이 자식이 이 자식한테 교육하면 되지, 이분이 이 자식까지 교육할 필요는 없지. 근데 이 자식한테는 이 자식한테라고 교육을 해줘야 되니까, 보면은, 자,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감성도 있지만, 교육을 전제로 한 이성도 있어야 되고, 근데 손자는 뭐만 있어? 조건 없는 감성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농도와 밀도가 강하게 느껴지고, 또 이유가 있지. 노인들에게 손자라는 존재는 하늘이 준 뭐래? 마지막 선물. 마지막 선물이기 때문에 감성이 많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인 거지. 마찬가지로 이 김초의 이 시인한테도 손자라는 존재는 마지막 선물이고 감성을 다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자식 교육과 손자 교육은 다르지 않나요? 조부모가 손자 교육에 얼마나 어디까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뭐랑은 상관이 없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랑은, 애초에 면담 목적이랑은 상관없지. 면담 목적은 뭐였는데? 편지 왜 쓰게 됐는가? 이거 물어봤잖아. 사연. 근데 이거는 갑자기 손자와 자식에 대한 교육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요 위에 교육을 전제해서, 자식에게는 교육을 전제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손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감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나온 거지. 자, 옛날에는 3대가 한 집에 살 때는 손자가 말썽을 부리면 엄마 아빠는 야단을 치고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손자는 울면서 할아버지 방으로 피신을 왔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종아리를 어루만져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역성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아들과 며느리를 나무라는 척 했습니다. 이 정도가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의 버릇을 고치고 할아버지는 야단 맞은 손자의 마음을 위해 위로해주는 것. 이처럼 균형이 잘 맞는 자식 교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에랑 연관되지.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 하는 거는 교육을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과 감성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버릇을 고치고, 할아버지는 뭐 해준대? 마음을 위로해준대. 그래서 감성에만 치우쳐지지만 어쨌든 아이 입장에서는 버릇을 고침과 동시에 뭔가 마음으로부터 의지할 공간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굉장히 균형이 잘 맞는 교육인 것 같다. 그래서 각자 자식과 뭔가 손자로서의 교육이 다른 거 얘기해주고 있지. 자, 작가이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당연히 손자가 책 읽기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책은 사람을 만드는 기본 영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밥을 먹듯이 몸에 익히는 기본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자를 위해 자식들에게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시간 나는 대로 음악을 들려줄 일이요. 두 번째는 책을 읽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자는 3-4살 때 우리 집에 와서 화장실에 갈 땐 나보고 화장실 앞에서 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이가 가지고 온 동화책을 펼쳐서 모든 감정을 담아 재미나게 읽어주려고 애썼습니다. 자, 둘 다 작가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지 않을까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왜? 할머니는, 그러니까 김초희 시인은 책은 기본적으로 뭐래? 영양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밥 먹듯이 몸에 익히는 습관이 돼야 한다. 한마디로 책을 늘 가까이 하라라는 얘기지. 그걸 통해서 자식들한테 강조했지. 그래서 음악 들려주고 책을 읽어줘라. 당연히 이거는 그 손자들에게도 영향이 가겠지. 그래서 봐봐, 손자들. 화장실 갈 때 뭐 해달래? 책 읽어달래. 그 정도로 지금 얘네도 생활 습관화가 많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겠죠. 자, 요즘은 휴대전화 폐해가 심각한데 손자들은 어떻습니까? 중학교 2학년인 큰손자는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에 휴대전화를 사주었고, 작은 손자도 5학년인 올해 어린이날에 사주기로 했으나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휴대전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휴대전화를 갖게 된 날 밤에 큰손자가 침대에 누워서 제 엄마에게 엄마, 오늘은 기분 좋은 일 1가지와 기분 나쁜 일 1가지가 있었어요 라고 하기에 그 까닭을 물으니
기분 좋은 일은 휴대전화를 갖게 된 것이고 기분 나쁜 일은 나도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라고 했답니다. 뭐 좀 다른데? 자, 요즘 휴대전화 굉장히 심각하잖아. 근데 이 심각한 휴대전화가 이 손자한테는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어쨌든 근데 다른 아이랑 똑같이 휴대폰은 있어. 맞지? 휴대전화는 있는데 아이 스스로 뭐 하고 있어? 휴대전화 갖는 게 기분은 좋지만 다른 아이들과 평범하게 된 게 기분이 좋지는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뭔가 그 편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그냥 대충 교육 방식이 어떤지, 그래서 뭐 조부모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손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손자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손자와 그 또래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본인의 개성을 찾아서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해나가면서 일평생 행복을 느끼며 살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 하래? 스스로 개성 찾아서 하고 싶은 일 찾고 즐겁게 해나가면서 평생 행복 느끼면서 살아라. 당부하고 싶은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란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성공 중에서도 참다운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을의 자식에게 기대를 걸게 마련이고 자기보다도 훨씬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본능적 욕구이고, 그래서 그 누구나 욕심이 과해지게 마련입니다. 부모님들은 그러한 욕심을 버리시고 우리 손주 세대들이 자기의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에게 평소에 지금부터 너 스스로 길을 찾아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러고 이제 끝났네. 자, 봐봐. 당부하고 싶은 말, 손자 세대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 첫 번째 뭐 하래? 네 스스로 계속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즐겁게 일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두 번째도 뭔데? 스스로 너의 길을 찾아라. 이 얘기는 부모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에 휘둘려라는 거야? 아니고 스스로 뭐 하라는 거야? 본인 길을 찾아라.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전체적으로 손자 사랑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육하진 않지만 이런 글 편지를 통해서 교육을 해주려고 하고 있지. 자, 여기까지 하고 151쪽까지 한번 문제 풀어볼까?
풀이합시다. 자, 이 면담의 목적, 글쓴이는 왜 뭘 면담하려고 했지? 목적 1번 편지 쓰기 생활하는 것의 장점 알기 위해서. 아니고. 그 다음에 손자에게 편지를 모아서 책으로 낸 사연을 알기 위해서. 맞아요. 3번 시 세계와 시의 내용 이해하려고. 아니고. 시인이라는 직업, 시인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침이 무엇인지 이런 거 없었죠. 맞지? 그래서 답은 손자가 왜 편지 써서 책을 냈는가 라는 거. 그 다음에 나로 미뤄보아. 자, 나는 뭔데? 편지가 가정의 그 교육의 근본이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그래서 시인이 손자에게 하고 싶은 말 편지로 쓴 이유는? 편지로 쓴 이유 보자. 말로 하기 너무 길어서. 편지가 더 길 거야 아마. 아이 왜 맞네. 그래. 긴 내용 맞는데 그 이유는 아니지. 그 다음에 손자에게 좋은 책 추천해 주려고. 자신의 마음 말로 표현하기가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아니고. 말로 표현하면 손자 기분이 상할까봐.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지. 글로 하면은 좀 더 깊게 전달할 수 있다지, 자신의 감정을. 자, 다로 미뤄봐. 시인이 손자에게 썼을 편지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거. 자, 평생 책 가까이 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다. 맞아요. 건강 지키면서 생활해야 한다. 맞아요? 역사 중요성 알고 바른 역사 인식을 지켜야 한다. 맞죠. 자, 인색해도 안 되지만 손해보지 않는 인간관계도 중요하다. 아니지. 손해 조금 보는 게 행복한 삶이다 라고 얘기해줬잖아. 맞지? 자, 그 다음 기억을 통해 알 수 있는 면담 준비 방법. 기억 보자. 어딨어? 선생님 집안에서 편지 쓰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리 뭐 한 거야? 조사했죠. 자, 1번 면담 목적에 맞게 질문 순서 구성한다. 기획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아니죠. 면담 목적에 맞는 적절한 대상 선정한다. 아니고. 면담 목적 분명히 전달한다. 아니고. 미리 조사해서 효과적인 질문을 한다. 맞아요. 야, 약점 파악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준비한다.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1번, 이런 면담할 때 유효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면담할 때 유효점 생각하면 되겠네. 자,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한다. 맞아요. 자, 면담 상황에 따라 면담 목적을 바꾼다. 면담 목적을 절대 바꾸면 안 됩니다. 자, 면담 목적 미리 알린다. 그 다음에 대답 경청하고 적절한 반응한다. 맞아요. 녹음 촬영할 때는 면담 대상에게 허락 받아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답은 2번. 목적 바꾸면 안 됩니다. 자, 김초애 시인이 손자와 그 또래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로 얼마 전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부모 말만 잘 들으면서 살아라 이런 거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생각하지 말고. 자, 행복보다는 성공에 중점을 둬라. 아니죠. 자신의 개성을 찾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길 바란다. 맞죠?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잘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 아니고. 인정받는 직업 선택해서 성공을 해라. 또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야. 3번. 자, 그 다음에 라아의 질문 중 보기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질문. 자, 면담 내용에 따라 새로운 질문이 추가되는 것. 한마디로 여기서는 면담 목적이 뭔데? 편지 왜 썼는지잖아. 그거랑 관련 없는 문단 찾으면 돼. 뭐랑 뭐야? 관련 없는 거. 자, 일단 봐봐. 시인이 손자에게 편지를 썼지. 맞지? 일단 그 사연 첫 번째고, 이유 물어봤고, 편지는 어떤 내용인지 물어봤고, 오늘 편지 왜 썼는지가 중요하니까 손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도 중요하지.
그래서 보면은 봐봐. 손자 사랑이 대단하시군요. 손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관련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근데 봐봐. 자식 교육이랑 손자 교육 다르지 않나? 자, 이건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 들어간 거 일단 체크하고, 그 다음에 작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책 읽기 습관에 영향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맞지. 왜냐면 책 내용 중에 하나 뭐야? 책 읽기 습관을 가져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 책 가까이 해라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 폐해가 심각한데 손자들은 휴대전화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냐 그거 물어봤지. 관련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손자가 그 또래 세대에 당부하고 싶은 말 있다면 들려주래. 자, 이것도 마찬가지. 편지 안에 들어간 내용이랑 비슷하지. 뭔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편지를 썼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책 읽기가 중요한 이유 포함해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형태의 문장으로, 자, 책 읽기 중요성과 관련해요. 바에서 찾아서 조건에 쓰래. 바에서 책 읽기 중요성은 뭐야? 책 읽기 중요성 어디 나와 있어? 책은 사람을 만드는 기본 영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밥 먹듯 몸에 익히는 기본 습관을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한다 해야 되니까 해야 합니다 대신 뭐 쓰면 돼? 해야 한다 하면 되지. 해야 한다. 그래서 그대로 책은 사람을 만드는 기본 영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책 읽기가 기본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내용 들어가면 됩니다. 혹시 이해 안 된 거 있어요? 자, 오늘은 토익 들어봤어? 토익? 토론이랑 토익이랑 조금 달라. 그때도 잠깐 설명했었는데, 우리 학급 회의 같은 거는 토익이야 토론이야? 자, 이거의 공통점은 각각의 의견을 모아서 대화를 나눈다는 거야. 공통점은. 근데 중요한 건 토론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요즘 비경쟁도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토론은 경쟁이야, 경쟁. 토의는 경쟁일 거 아닐까? 경쟁 아니야. 왜 경쟁이 아니냐? 자, 토론에서는 어떤 문제 가지고 찬반으로 나뉘어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 그렇다고 해결할 수 있어 없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 해결할 수는 없고, 각자의 서로의 의견이 어떻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 해야 되나? 확인하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돼. 자, 반면에 토의는 이렇게 두 의견으로 나눠지지 않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자,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합의하는 게 뭐야? 이 토의의 목적인 거야. 그 얘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학급 회의는 토의에 들어갈까? 토론에 들어갈까? 토의에 들어가는 거야. 토의. 자, 그래서 다시 보자. 토의는 공동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각자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의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야? 토의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토의의 절차 보면 일단 문제 상황 확인해야지. 그래서 문제들을 탐색하고, 우리가 회의할, 너네 학급 회의 해봤다 이거? 학급 회의에서도 그 학급 회의할 문제들 다 찾는다 이거. 예를 들어서 청소 안 가면 너무 더러워요 이러면 각자 의견 내가지고 막 이러고, 우리 운동이 어디 갈까요? 하면 각자 의견 내고, 수영인 가서 우리 장기자랑 뭐 할까요? 각자 의견 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건 이제 사실 소소한 거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토의는 현실에서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문제들 탐색하고 그중 하나 골라서 토의의 주제를 정한다. 이거는 논제라고도 해. 논제가 뭐냐면 논할 만한 문제, 논할 만한 주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